안녕하세요. 강남역 1번 출구 1분 거리 김종률 아카데미 원장 김종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카페에 올라온 수강생 회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님의 질문의 내용은 흐른 입지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흐른 입지에 대해서 가장 어떤 논리적으로 기술을 한 책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집 대신 상가에 투자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흐른 입지에 대해서 그 원리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그 내용이 얼마나 좋으면 예, 뭐 또 유사하게 그 책을 뭐 표절인지 설마 표절했겠습니까? 그죠? 어쩌다가 뭐 비슷한 내용이 되었겠죠. 그런 내용까지 있는데 그죠? 자,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흐른 입지가 생기는 원리. 이거 제3과 정규 강의 교재에 있는 내용입니다. 물건이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동인구가 많고 이면에 안쪽에 그죠? 한 2,000세대 이상의 유효 수요와 그리고 그 유효 수요의 상권이 있는 거죠. 그리고 광역 상권으로 보았을 때 넓게 보았을 때 그 입지가 1입지가 아니면서 대로변에 있는 그 상가가 20평 이하에 있다. 이런 경우가 이제 흐른 입지가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규 강의 때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죠. 요 면적이 작은 경우가 해당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 왜 그러냐면 이 면적이 작아버리면 이면 안쪽에 있는 상가들하고 상권에 있는 어떤 업종들하고 겹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 버리면 사람들이 이 안쪽에 가서 다 소비를 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자, 질문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질문은 어제 흐른 입지 속가내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자주 가는 상권을 어제 강의를 통해 여쭤봅니다. 신대방역과 난곡 사거리 상권입니다. 하면서 신대방역 주변 상가는 술집, 대형 프랜차이즈, 유명 화장품, 이디야 등이 있습니다. 3년 전에는 신대방 역세권 중심 상가 쪽에서 요식업을 계획했다가 풍부한 유동인구는 있으나 소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흐르는 상권이라 생각이 돼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다니면서 감으로 판단했습니다. 개량화가 필요한 부분이네요. 역세권은 아니지만 신대방역에서 7분 정도 걸어 나가면 난공 사거리가 있는데 여기는 다가구 다세대 배우 상권임에도 불구하고 파리바게뜨, 다이소, 타멘탐스 등 좋은 브랜드가 입점해서 영업 중에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해당 상권의 1입지는 어디로 봐야 하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신대방역 세권 주변의 상가는 왜 흐르는 상권이 되는지 질문 자체가 틀렸습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일단 신대방역 앞에 상가들은요. 여긴 역세권 상가죠. 흐른 입지는 아닙니다. 예. 흐른 입지가 된다는 말은 흐른 입지는 하나 어떤 조건이 있었죠, 아까. 예. 광역 상권의 1입지가 아닌 경우죠. 역세권 상가들은 웬만하면 여기가 이 주변 이렇게 봤을 때 이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죠? 물론 이제 신대방역 쪽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기 난곡 사거리도 있지만 이쪽에 보면 이쪽대로 또 뭐 상권이 좀 있죠. 대림 쪽으로 해가지고 이쪽대로 상권이 있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야기가 우물쭈물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오늘 설명에서. 그거 왜 그러냐? 구도심 상권이요. 딱 잘라서 여기가 무 자르듯이 여기는 이렇고 저긴 이렇다 이런 게 없어요. 동선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시면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골목길 엄청 많죠.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다세대 빌라 다가구 지역인 경우는 정말 동선이 뭐라 그럴까요? 사람 몸으로 치자면 어떤 큰 줄기가 되는 동맥 같은 동선이 별로 보이지 않고 미세혈관 같은 동선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자리가 우세하고 아주 압도적으로 우세하고 어느 쪽 동선은 굉장히 열세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없어요. 구도심은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자, 그 감안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신대방역은 역세권 상권을 갖고 있죠. 역세권 상권으로서 어떤 위상은 분명히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자리를 왜 흐르는 자리 입지로 보았을까요? 자, 사람은 많이 다니는데 사람 많이 다니는 유동인구에 비해서 장사가 좀 잘 되지 않는다. 뭐 그런 게 원인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건 여기가 흐른 입지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역세권 상가의 이용 특징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유통회사에서 이야기할 때 캐치율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하루에 10,000명 지나갔을 때 이 사람, 이 10,000명 중에서 몇 퍼센트 정도가 내 상가로 입점을 할 것이냐. 요걸 캐치율이라고 하는데요. 역세권 입지가 캐치율이 항상 낮은 입지입니다. 반면에 주거지 사람들이 오가는 요런데, 그러니까 출퇴근용은 아니다. 이런 동네는요, 확실히 캐치율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인구는 이쪽에 많지만 장사는 이쪽에 좀 잘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착시를 볼 수 있는데, 재미있는 것이 흐른 입지가 성립을 하려면 신대방역 여기보다 여기가 확실한 1입지가 여기가 1입지든지 아니면 여기가 안쪽에서 끊어먹는 입지가 되고 뭐 다른데 어디가 1입지가 되는데, 여기는 신대방역과 요 안쪽 난곡 사거리를 이야기했을 때 다른데 어디가 1입지가 있어 보이는 것 같지는 않죠. 여긴 여기대로 다른 역세권 상가고, 그 다음 쪼르륵 오면 신림역은 신림역대로 또 다른 역세권 상가니까 여기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자, 보시면 힌트는 전자지적도에 있습니다. 난곡 사거리는 용도 지역이 일반 상업 지역이라 되어 있죠. 여러분이 보실 때는, 또는 질문하신 분이 보실 때는 주변이 다 다세대 다가구 빌라 이런 지역인 것 같은데, 요 사거리는 십자가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일반 상업 지역 돼 있죠. 아무래도 이런 데는 일반 상업 지역이다 그러면 지하철은 없지만 다른 어떤 교통이라든지요, 또는 건물도 굉장히 밀도 있게 지어져 있을 것입니다. 일반 상업 지역이면 당연히 건물 용적률 같은 걸 높게 지을 수 있거든요. 뭐 이렇게 저층 건물이 나옵니까? 여기 있죠, 그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 호텔도 있네요. 여기 신축하고 있는 것도 보이고, 그리고 여기 도로가 많이 넓어졌네요. 그리고 여기가 옛날에 베스킨라빈스 있고 뭐 그런 동네였는데, 자, 요런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상업 지역은 로드뷰를 보자면 요게 비정상이고 요게 정상인 거죠. 자, 요런 건물들이 밀집해 있고, 그러면 유효 수요도 좀 밀도 있게 있겠죠. 자, 여기가 일반 상업 지역과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의 경계쯤 되는 데 같습니다. 요게 주거 지역이고 요쪽이 상업 지역이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자, 어쨌든 이쪽에 상업 지역은 역세권 상업 지역하고 조금 차이는 있네요. 역세권 상업 지역처럼 아주 고밀도 개발을 많이 한 건물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 보입니다. 이쪽에 남부순환로변 상가들도 한번 보도록 하죠. 예, 여기 크게 하나씩 지어놓은 거 있네요. 그죠? 여기 저층 건물은 아직 개발하지 않은 거고 옛날에 쓰던 그대로고, 여기 결혼식장도 있고 뭐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뭔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이러는 거냐면요. 난곡 사거리는 난곡 사거리대로 용도지역상 일반 상업지역으로서 여긴 영이대로 상업지역이 있고요.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여기는 여기대로 상권이 유지되고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역세권은 역세권대로 있는 거죠. 그러나 여기 신대방역은 다른데 역세권 상가들하고 좀 달리 역세권으로서 기능이 조금 약해 보인다. 직경력이.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신림역은 분명히 이렇게 일반 상업지역이 있죠. 구로 디지털 단지역도 여기 상업지역이 있죠. 얘는 없네. 그죠? 그래서 여기 주변에 뺑뺑 둘러 다 주거지역밖에 없으니까 역세권이라 하더라도 역세권 상권으로서 좀 크기가 좀 작아 보이는 느낌이 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야기하자면 여기는 상업지역으로 해놨으니까 아무래도 상권이 좀 더 활성화되기 좋은 구조를 갖고 있고, 그리고 뭐예요? 안쪽에 수요가 난곡적으로 들어오면 이거 어마어마하죠. 그죠? 이 수요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 난곡 사거리가 이 안쪽 수요를 다 커버한다, 그건 아니겠죠. 안쪽 사거리 또 있고 또 있고 하면서 나름대로 뭐 좀 상권이 이렇게 분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도 난곡 사거리는 남부순환로변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안쪽에 상권이 양립을 하는 경우로서 굉장히 크게 있고, 여긴 역세권으로 역세권대로 있고 이런 자리라 보는 게 맞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신대방역이 흐른 입지다, 아니에요.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여기는 역세권으로서 유효수의 범위를 그려보자면 한번 이 정도 신림역이 있으니까 요급 정도가 여기 신대방역 상권의 유효수의 범위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쪽 중간쯤 사람들도요, 버스 타는 사람들보다 지하철 타는 사람이 많겠죠. 그래서 요 상권을 이용하러 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이 정도쯤 돼도 그럴 것 같죠. 대신에 이제 신림역, 난곡 사거리 쪽은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이 안쪽 수요를 보고 오는 거죠. 그죠? 요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도 핵심 좀 세컨더리라고 보는 건 요런 데가 2차 상권의 범위에 해당되는 데다. 요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요렇게 봅니다. 그러면 난곡 사거리 상권에 보자면 요 인근이 코어 상권이 1차 상권이라면 이쪽은 2차 상권의 범위가 좀 넓어 보이는 데가 되겠고, 여기서 2차 상권이라는 것은 다시 또 이 안쪽에 있는 상가들이 1차 상권하고 겹치는 데다.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이용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에 따라서 상권이 형성되고, 상권은 어떤 중복이 되기도 하면서 이 1차 상권은 또 1차 상권대로 있고, 그러면서 상권은 두 개가 양립하는 곳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요, 광역 상권에 여기보다 더 좋은 자리, 일입지가 없다는 것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질문 주시면요, 제가 또 동영상 강의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견을 내어서 질문을 주셔야 여러분들이 실력이 굉장히 잘 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과도 공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유튜브 강의와 질적으로 다른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